자, 출석 부를 테니까 숙제 점수 100점 만점으로 불러줘봐요. 김다나? 10점? 그럼 기본 30점 줄게. 그 다음에 김준우? 100점? 다 했어. 와, 멋진 친구다. 다 했어. 송어진? 100점? 그 다음에 오태훈? 다 했어. 그 다음에 유우주? 100점이요. 어쩐지 자신있게 써. 이승우? 50점. 그 다음에 정지원? 조한승? 50점. 최지호? 100점. 허재인? 2명 왔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좀 쉬운 문제도 있고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푸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죠. 식이나 의미를 써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263번부터 한번 우리 맞춰봅시다. 질문을. 그래프는 물 100g에 그 229페이지에 263번이에요. 229페이지인데 이상하네요. 229페이지. 그래프는 물 100g에 용질 A를 녹인 수용액에 용질 B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만든 혼합용액에 어느 점 내림을 측정했다. 자, A와 B는 비휘발성, 날아가지 않고 비전해질, 이온화되지 않는 그런 물질이며, 용질 간의 상호작용 무시하고 물의 어느 점 내린 상수 KF 값은 1.86도씨/per 몰랄 농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B의 분자량을 구하라. B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몰랄 농도 식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어느 점 내림 구하는 식이 뭐였네, 얘들아? 어느 점 내림 구하는 식이 델타 T F 어느 점 내림은 몰랄 내림 상수 용매만의 성질이죠.
KF 곱하기 몰랄 농도였어요. 그렇지?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용매만의 성질인데 똑같은 물에다가 A와 B를 넣는 거니까 용매가 같으니까 이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델타 TF는 여기서 무엇에 의해서 변하는 거야? 몰랄 농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지, 그지? 몰랄 농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식에다 집어넣어 보면 지금 A만 있을 때 그래프가 B가 0만큼 들어갔을 때죠. B의 질량이 0만큼 들어갔을 때는 A만 있을 때야, 그치? 0일 때. 여기가 지금 0일 때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칸 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86. 또 이동한 지점을 보면 여기 7.44. 이걸 이용해서 해도 되겠지, 그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이동한 거지, 그지? 요 점을 T점이라고 하고요. 요 점을 Q점이라고 하고, Q점에서는 용질 B가 18g이 들어갔어요. P점에서는 A만 들어간 거죠. B는 안 들어갔지, 그지? 그래서 A만 들어갔을 때, A 용질만 들어갔을 때, 델타 T F 값을 이용해서 몰랄 농도 구해주면 델타 TF가 얼마? 1.86이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몰랄 내림상수 1.86 도시퍼 몰랄 농도죠. 얘는 도시고 얘는 도시퍼 몰랄 농도. 단위 한번 적어볼까? 도시, 얘는 도시퍼 몰랄 농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가 몰랄 농도가 나오겠죠. 얼마 몰랄 농도가 그지? 근데 M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데 이 몰랄 농도 이거 단위 몰랄 농도예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이 몰랄 농도 미지수는 몇 몰랄 농도에 해당해요? 1 몰랄 농도에 해당해요. 그럼 1 몰랄 농도당 똑같은 용매의 델타 T, KF를 가지니까 그지? 1 몰랄 농도당 얼마큼씩 내려가요? 1.86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B를 넣었을 때 얼마 갔어요? 요 차이가 얼마야? 요거의 몇 배야? 3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요거의 몇 배야? 3배다 이런 얘기죠. 3배예요, 3배. 그럼 얘가 1 몰랄 농도에 의해서 1.86이면 3배니까 여기 3배니까 말하자면 비율이 1대 3이니까 여기는 몇 몰랄 농도를 넣은 거야? B가 3 몰랄 농도 넣은 거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구해도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몰랄 농도를 구했으니까 B가 3몰랄 농도 들어간 거죠. 그래서 B는 3몰랄 농도니까 몰랄 농도는 어떻게 구했지?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분의 용질의 양 몰이었죠. 몰랄 농도를 구하는 식. 오래돼서 까먹었나? 100g이니까 몇 킬로그램이야? 0.1kg. 그지?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써야 돼. 그 다음에 B의 분자량 물어봤죠? B의 MB. 몰레큘러 웨이트. B의 분자량. 분의 몇 그램? B가 18g이 들어갔어요. 여기 있죠? 18g이 들어갔어요. 단위를 써보면 얘는 그램이고 얘는 뭐가 되겠니? 분자량이니까 그램 퍼 몰이죠. 그래서 GG치고 굿게임 GG치고 몰 퍼 킬로그램이 몰랄 농도의 단위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B의 분자량을 구해보면 얼마 나와요? 60이 나오지, 그지? 근데 우리가 보통 분자량 쓸 때 상대적 질량이니까 단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원자량이 질량수 10인 탄소를 가지고 정한 상대적 질량을 쓰기 때문에 그 원자량의 합인 분자량도 단위를 쓰지는 않아요. 60 이렇게 해주고 60 이렇게 해주고. 자, 또는 나는 그냥 이걸로 바로 구할래. 그냥 나 이걸로 바로 구할래. 이거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델타 TF 어느 점 내림은 몰랄 내림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몰랄 농도가 뭐였어요?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이라고 해볼까요? 킬로그램 분의 용질의 양 몰인데 여기서 이제 B의 분자량, 몰은 분자량 분의 B의 질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MBW 분의 KFW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서 라지 M B의 분자량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B의 분자량에 대해서 정리하면 B의 분자량은 어떻게 됩니까? B의 분자량 KF 그렇죠?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W 얘가 여기로 넘어간 거야. 얘는 델타 TF 곱하기 라지 W죠. 자 이렇게 된 거야. 맞죠? 이렇게 된 거지, 그제?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B가 그 KF 값이 얼마야? KF는 용매만의 성질인데 여기 있죠? 1.86, 그제? 1.86. 간이 쓰면서 해볼게요. 도시퍼 몰랄 농도. 그 다음에 질량, 용질의 질량 얼만큼 들어갔어? B가 18g이 들어갔죠? 좋아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델타 TF 얼마 내려갔어? 요 차이만큼 내려갔지, 그제? 요 차이만큼. 즉 델타 TF는 7.44 빼기 1.86 도씨만큼 내려갔어요. 그 차이만큼 어느 점이 내려갔지, 그제? 그 다음에 용매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야? 아까 100g이라 그랬죠? 문제에서 0.1kg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도시 없어지고 이 몰랄 농도가 몰 퍼 킬로그램이죠. 몰 퍼 킬로그램, 그제? 얘가 단위가 몰 퍼 킬로그램이잖아, 그제? 몰 퍼 킬로그램. 그러면은 이 킬로그램이 없어지겠죠. 킬로그램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램 퍼 몰만 남겠죠. 도시 없어지고. 그렇죠? 그램 퍼 몰만 남겠지. 이게 분모에 있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램 퍼 몰만 남아요. 근데 단위를 쓰진 않아요. 이거 계산해주면 당연히 얼마가 나오겠어요? 60 나오겠지? 똑같은 방법이야, 그지? 뭐 아무거나 풀어도 되겠지, 그지? 똑같은 방법. 그래서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가 숨어 있는데 단위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분자량이, 그죠? 여기도 있지만 단위를 쓰지 않으니까 60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앞에 1번 구하다 보니까 구했네. A와 B의 입자수의 B는 몰 B잖아요, 그지? 그러면 NA 대 NB 입자수의 B는 몰 B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B가 지금 몇 몰이야? 요만큼, 그죠? 요만큼 몰이죠, B가. 즉 그 B의 몰은 요만큼이죠. 60분의 18, 그제? B의 몰은 60분의 18. 용질의 B의 질량을 용질 B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GG하고 몰 남죠, 그죠?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A는 얼마였어요? A는 뭐 여기서 구해도 되고 0.1 아니 A가 지금 1몰랄 농도잖아, 그지?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분의 용질의 양이잖아, 그지? 용매의 질량이 0.1kg이고 용질의 양은 X몰이다. 그럼 0.1몰이네, 그지? 0.1몰.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처럼 질량 넣어서 해도 되고, 그죠? 상관없죠. 그래서 0.1몰
얘는 0.1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0.3이지? 638이니까 그지? 몇 대 몇? 1대 3이 되겠죠. 자, 해석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따 근데 꺼내줬다.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례식을 써서 수학적으로 풀어도 되고 식에다 넣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돼, 그지? 편한 대로 하면 되겠어. 뭐 질문 있나요? 아니 질문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좀 쉽네요. 230쪽 가보자. 230번. 230쪽에 264번. 쪽이랑 번호를 한번 자꾸 거꾸로 그려. 264번 보면 깊은 바다 밑에서 이거 너무 쉽다 여기는 그지? 화산이 폭발하면 바닷물의 온도는 수면에서 물에 끓는 점보다 몇 배 정도 높아질 수 있대요. 그러나 화산이 폭발해도 바닷물은 기화되지 않고 액체 상태로 남아있다. 자, 이유 뭐라고 해야 돼? 일단 압력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염류가 녹아 있어서 끓는 점이 오르는 것도 있는데 일단 압력 영향을 더 크겠죠, 그죠? 깊은 바다에서 또 이 농도가 지나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런 영향도 물론 있어요. 둘 다 있는데 아무래도 깊은 바다다 그러면 위에 게 더 크게 작용하는 건데 둘 다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5. 컵에 물을 부은 후 냉장고에 한참 동안 두었다가 꺼내 식탁 위에 두면 그림과 같이 컵 안에 기포가 생긴대요. 그럼 냉장고에서 밖으로 꺼내 놓으면 컵 안에 있는 물이 달라진 건 뭐야? 냉장고 안, 냉장고 밖 뭐가 낮아져요? 뭐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컵 속에 물이 다른 거 변한 건 없지 뭐 거의, 그지? 이 안에 물에 밖에다 꺼내 놓으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우리 온도가 높아지면 이 안에 있던 공기, 이 들어있던 기체들이 용해도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 그렇죠. 그래서 녹아있던 애들이 빠져나오겠죠. 용해도가 작아지면. 그래서 기포가 이렇게 조금 더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그지? 온도가 높아져서 그렇다. 별다른 건 없잖아요. 그 다음 266번. 그러면 차가운 사이다를 주사기에 3분의 1 정도 넣고 피스톤을 밀어 공기를 뺀 다음에 주사기 끝을 막고 피스톤을 천천히 잡아당겼다. 공기를 다 뺐대요. 사이다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양은 주사기의 피스톤을 당기기 전과 비교하여 어떠냐? 잡아당기면은 어떻게 돼요? 압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죠? 즉 사이다 안에 뭐 이산화탄소 같은 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해서 감소하니까 그래서 결국 발생하는 기포의 양은 어떻게 돼요? 많아지겠지, 그지? 이렇게 서술해 주는 거예요.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 용해도 감소하니까 발생하는 기포의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267번 너무 쉽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는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걸로 얘기할까 얘들아?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떤 거? 수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죠. 그럼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면 그 안에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얘네들이. 그렇죠.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면서 산소가 부족하겠지, 그지? 그럼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우리가 무슨 산소라고 하니?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맞아요. 용존산소, 그지? 좀 들어봤죠?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감소한다 또는 용존산소가 감소한다. 그죠? 이게 물속에 녹아있는 양이 부족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 231쪽.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가 좀 헷갈립니다.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어떻게 되냐, 얘들아. 타당타당 하잖아, 그제? 그런 식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봐야 돼. 아주 객관적으로 봐야 돼, 이거를. 잘못하면 까딱 넘어가요. 정말이야. 한번 봐봐, 문제. 되게 쉬운데? 풀면 다 틀려요. 진짜 한 90% 이상 틀릴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봐야 돼.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 논리 문제입니다. 과학 문제인데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268번. 그림은 포도당의 분자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보고서 일부인데요. 물 100g을 측정해서 플라스크에 넣고요. 포도당 18g을 측정하여 가해 플라스크에 넣고 모두 녹였어요. 그 다음에 그 녹인 플라스크를 가열하면서 끓기 시작한 온도, 즉 수용이 끓는 점을 측정한 거죠. 아래 식을 이용해서 포도당의 분자량을 계산했다. 식은 뭐 아까 그거네요.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이나 똑같잖아요, 그제? 기본적인 식의 형태는 똑같아요. 거기서 나온 식이야. 자, 그럼 정리해보자. 자, 아까 어느 점 내림이 델타 TF였으니까 끓는 점 오름은 뭐예요? 델타 TB. 몰랄 내림 상수가 KF니까 몰랄 오름 상수는 KB. 보일링, 프리징. 그 차이지, 그제? 오름, 끓는, 어는, 그지? 오름이지. 끓는 거니까.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오름.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천이 없었는데 왜 들어갔냐면 지분 있잖아. 몰랄 농도가 원래 용매의 질량이잖아, 그지? 밑에가 킬로그램이잖아. 근데 주어진 게 100 뭐로 나와 있어요? 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몰랄 농도의 단위는 분모가 용매의 질량인데 킬로그램이에요, 그램이에요? 킬로그램이었잖아. 아까 우리가 킬로그램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했으니까 천을 안 써도 되지만 여기는 명백히 100g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용매가 그램이잖아. 킬로그램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1kg 몇 g이야, 얘들아? 1kg 몇 g? 1000g. 이래서 뭐가 들어간 거야? 숫자 1000이 들어간 거야. 그렇지? 그 시계 보니까 1000이 떡 써있지, 그지? 요거 때문에 들어간 거야. 이해되죠? 요게 이제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그 다음에 용질의 양 몰은 어떻게 돼요? 용질의 질량을 분자로 나눠주면 되죠. 질량이 지금 18g인데 그것을 포도당의 질량을 스몰 w라고 적었네, 시계에서는, 그지? 그램을 분자량 뭐로 적었니? MW, 몰레큘러 웨이트. 여기 분자량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우리가. 라지 M 또는 MW. 그램 퍼 몰이죠, 숨어있는 단위. 자, 지지치고 몰 퍼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만 나옵니다. 맞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은 뭐가 돼요? W 곱하기 MW분의 1000 W 소문자 W. 이건 분자량이야. MW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묶음이에요. 자, 이게 델타 T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포도당의 분자량, 몰레큘러 웨이트 분자량은 델타 TB 곱하기 라지 W 용매의 질량이죠. 여긴 그램이야, 그램이야, 그제?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스몰 w 곱하기 kb 이렇게 된 거야. 어때요? 책에 있는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아져.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뭐 곱하기니까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제? 똑같은 거야. 이거 그램을 써서 1000이 들어갔구나.
이해되죠? 아까 식하고 요거 조금 다르게 펴는 게 그것 때문이야. 문제에서 그래. 자, 이거야. 근데 이 문제 선생님 쉽잖아요. 뭐 분모가 작게 되면은 뭐 값은 크게 되는 거고, 분자가 뭐 크게 되면 측정되면 뭐 값은 크게 측정되는 거. 앞에서 해봤는데요. 이건 좀 달라요. 자, 봅시다. 왜 달라냐? 이게 논리적으로 봐야 돼. 자, 실험에서 한 가지만 잘못 측정하여 오차가 발생했다고 가정했는데 포도당의 분자량이 이론값보다 작게 될 수 있는 거. 자, 잘 봐요.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실제 사용된 물의 질량이 우리 몇 그램으로 봤어요? 물 몇 그램으로 봤죠? 100g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포도당은 몇 g이라고 생각했어요? 18g으로 생각해서 이걸 계산한 거야? 처음에 그제? 계산했어. 왜? 내가 100g 측정해놓고 포도당도 몇 g 측정해놨어. 18g 측정해놨잖아, 그지? 내가 측정한 거 그대로 나는 머릿속에 계산한 게 이거 그대로 한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럼 이거는 뭐야? 내가 측정한 거니까 이거 변하는 값이야, 고정돼 있는 값이야?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이거 측정해 놓은 거니까 고정돼 있는 걸로 다 계산했을 거 아니야. 그지? 처음에 측정해 놨으니까, 그지? 내가 100g 측정해 놓고 101g이라고 쓰나? 그럼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고정된 값이란 말이야.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그지?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내가 측정해 놓은 값이야. 난 이걸로 믿고 있어. 그래서 이걸로 계산한 거야. 그런데 잘 봐요. 실제 사용된 물의 질량이 실제는 라지 W가 뭐보다 컸대? 100g보다 컸대. 그럼 어떤 게 생기니? 내가 실제가 100g보다 컸는데 나는 100g을 측정했어. 그럼 100g이라는 값이 커져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지? 나는 그걸 100g이라고 믿고 있어 계산을 한 거야. 저기다가. 그렇지? 그렇지? 100g이라고 놓고 계산을 한 거야. 그러면 계산해볼까? 난 100g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이게 컸대. 이게 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 분모가 크면 델타 TB가 작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델타 TB가 작게 되면 MW는 어떻게 돼요? 커지고 이 100이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지. 내가 측정해 놨으니까, 그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MW는 크게 측정돼요. 알겠죠? (100g보다) 많았다. W가 100g보다 커졌으니까 MW는 작아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지, 그지? 내가 측정해 놓은 값이 전혀 의심 없이 그냥 할 거 아니야. 나는 그걸로, 그치? 나는 100인 줄 알고 했는데 실제 100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 델타 TB가 작아지고 그러면 MW는 오히려 커지게 되는 거야. 분자량은, 그지? 맞지? 그래서 이 문제를 논리 문제라고 했던 거야, 선생님. 조심해야 돼요, 문제, 그지?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물어볼 거야. 몇 명 맞았는지. 많이 틀려요, 이게 은근히. 니은 실제 사용된 포도당의 질량이 18g보다 많았다. 난 18g이라고 측정하고 했어. 근데 18g보다 많았대. 실제 사용한 소문자 W 포도당의 질량이 6g보다 18g인지 알았는데 18g보다 많았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니? 요게 18g인 줄 알았는데 요게 18g보다 많이 들어갔어. 그럼 분자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니? 여기 정리한 걸로 할까요? 분자가 커지니까 델타 TB는 크게 측정되겠죠. 그러면 델타 TB가 크게 측정되면 분모가 커지니까 MW는 어떻게 돼? 작게 측정되겠죠. 그래서 MW가 작게 측정된다. 요거죠. 맞지? 자, 그 다음 디귿으로 가봅시다. 실제 끓는 점보다 측정된 끓는 점이 낮았다. 실제 끓는 점보다 측정된 끓는 점이 낮았다. 뭐 끓는 점을 할 때는 뭐 이거 안 변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지. 그러면 끓는 점이 낮았다. 끓는 점이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기니? 끓는 점이 낮아졌다. 이게 지금 뭐야? 용매보다 물만 있을 때보다 물의
그 비휘발성 용질인 포도당이 녹아 들어가서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올라가는데 그 용액의 끓는 점이 측정이 실제보다 낮았다. 그러면 용액이 끓는 점이 낮게 측정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델타 TV가 작게 측정되겠죠. 100에서 110도였는데 100에서 105도씨 정도가 된 거예요. 그제? 작게 측정되겠죠. 이게 작게 측정되면 MW는 크게 측정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된다. 이게 그래서 얘는 MW는 크게 측정돼요. MW가 작게 측정되는 건 뭐뿐이 없어? 니은뿐이 없는 거야. 이렇게. 자, 맞은 친구 손 들어봐요. 맞았다. 우와, 한 명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정리해보세요. 너무 따끈따끈한가? 온도를 좀 낮출까? 잘 정리해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논리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돼. 너네 분기고사 언제 보니? 응? 25, 25, 26? 분기고사 화학시험 폼이 어딘지 알아? 잘 몰라? 증기압력 내림. 우리가 뒷파트 배우는 건 증기압력 내림이고요. 아파트는 기체까지 나올 거예요. 기체까지. 기체, 그 다음에 증기압력 내림. 시험 폼이 분기고사. 아파트는 기체. 뒷파트는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있죠? 근데 뭐 증기압력 내림까지 낸다고 했는데 내다 보면 막 섞일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 배웠던 거 있지? 그것까지 공부하는 게 좋아요. 짠더 신나게 쿨쿨 잔다. 피곤한 거. 자, 235쪽 나가봅시다. 와이프가 이거 사줬는데 엄청 따뜻한 년이고 밖에 이거만 입고 나가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잘 잤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었는데. 필기 다 해가지고. 필기 다 짬짬이 자는구나. 오, 잘하고 있어 아주. MP와 HP를 채우고 인기도는 올리고. 자,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방학 잘 보내면 실력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못 가도 과학고까지는 가야지, 그제? 과학고까지는 가야죠. 여러분들이 주로 경기 지역이니까. 경기도에 올해 몇 개의 과학고가 더 생겨요? 2개? 2개 더 생기니까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천만 해도 과학고 확률이 높거든. 인천이 진상고하고 인천과학고 또 하나 있잖아요, 그제? 2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기가 이제 총 3개가 되겠지, 올해? 3개 되냐, 4개 되냐? 올해는 3개 아니지? 3개지. 아깝네. 30년도인가 5개 되지, 그제? 그래서 여러분들 때 어쨌든 3개 되니까 아주 운이 좋아요. 열심히 해서 과거까지는 가요. 그러면 원하는 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되게 편해요. 과거까지만 가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한 거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요. 뭐 대충 뭐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렇지? 과거까지만 가도 혜택이 많아요. 공부하다 졸리면 어떡해요? 잠깐 졸고 일어나면 되지. 자, 전해질 봅시다.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 235쪽. 전해질의 정의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전해질은 무엇입니까? 친구들. 전해질은 무엇입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흘러야 흐르지 않아요? 흐르지 않아요. 이게 도체와의 차이야. 그래서 우리 책에 그게 빠져있는데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 흐르지 않지만 그 말이 빠져있어요.
전해질.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그게 도체와의 차이예요. 어디 누가 물에 누가 수익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했는데 수익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뭐 되어서가 빠졌어? 이온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이 또 빠졌어요. 뭐 되어서 수익 상태에서 이온들이 자유로워진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온화된다. 그지? 그럼 이게 이제 뭐 되는 거야? 이 고체 상태에서는 Na+Cl-가 딱딱 붙어 있었는데 이온화되면 이온들이 붙어 있어요. 자유로워져요. 이게 자유로워지니까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를 흐르겠지, 그지? 자,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끌려가요? 당연히.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 그럼 전류가 흐르겠네?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그지? 그래서 이온화되기 때문에 이온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반대구로 끌려가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물질. 이게 전해질이에요. 그럼 저기 보면 뭐이네? NaCl, NaOH. 이온 결합만 되는 줄 알았더니 공유 결합도 되네요? 당연히 돼요. 이온화만 되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온 결합인 양이온과 음이온도 NaCl 되지만 공유 결합인 HCl도 돼요. 얘만 이온화되는 게 아니잖아? 얘도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요? H+와 Cl-로 이온화되니까 각각 반대구로 끌려와서 전류 흐르겠지, 그지? 맞죠? 저 이게 뭐야?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게 뭐야? 이 산이지, 그지? 산염기도 전해질이지, 그치? 그 여러분들 이온 결합만 고르면 안 돼요. 공유 결합도 이온화되는 거면 다 되는 거 알겠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전해질은 뭐야? 수용 상태에서 이온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비전해질의 종류 별 표현해주세요. 비전해질의 종류 외워야 돼, 이거는. 거기다 적어봐. 암기. 어쩔 수 없어. 암기해야 돼. 설탕이 이온화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암기해야 돼, 그냥, 그지? 보드다. 그다음 알코올 종류들. 그럼 알코올 하면 뭐가 나오겠네, 시험에. 맨날 나오던 애들. 메탄올, 에탄올, 요런 애들 나오겠지, 그지? 이런 애들은 전해질이 아니야.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은근 헷갈려요. 봐봐. 비전해질의 종류를 외웠어. 그런데 이제 영재학교나 또는 과거 시험에 얘로 이게 나왔어. 이거 이온화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헷갈리잖아. 이게 뭐죠? 이 메탄올이에요. 알코올이죠.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이온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알코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두 가지 정도만 적어볼까? 이게 뭐야? 메탄올 또는 메틸알코올. 이거는 C2H5OH는 에탄올 또는 에틸알코올. 에탄올. 이런 애들은 이온화가 된다 안 된다? 물에 녹아도 안 돼. 알코올 이렇게 안 나오고 보통 알코올 나올 수도 있지만 메탄올, 에탄올에 화학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했다가 이거 비전해질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그지? 얘들아, 전해질의 농도가 진하면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겠죠? 전류의 세기는 이온의 농도가 커지면 커져요. 그러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전류의 세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강한 전해질이든 약한 전해질이든, 그지? 물론 똑같은 농도를 녹였을 때 강한 전해질이 전류의 세기가 똑같은 농도에서 더 크겠죠. 약한 전해질보다는, 그지? 똑같은 농도를 녹였을 때 강한 전해질이 이온화가 잘 된다는 뜻이야. 물속에서. 똑같은 농도를 녹이면 약한 전해질보다는 강한 전해질이 전류의 세기 I라고 할까요? 밀리암페어 단위는 커요. 그 다음에 비전해질은 어떻게 돼요? 비전해질은 바닥에 있어 있겠죠. 난 전류가 안 흘러. 잘 안 보이는데 이건 비전해질이다. 이런 얘기. 이 친구는 비전해질이다. 그럼 왜 여기서는 안 흐릅니까? 농도가
수용액의 농도, 즉 이온의 농도는 계속 커지는데 여기서 수용액의 농도는 뭘로 볼 수 있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농도로 봐야 돼. 이온의 농도, 그지? 그러면 이온의 때우르수가 많아지면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잘 흘러야 되는데 가다가 일정해지는 이온은 뭘까요? 이온들이 너무 많아지면 이온끼리 뭐가 생겨요? 상호작용이 커지겠죠. 양이온, 음이온이 어떻게 돼? 서로 많이 있으면 끌어당기겠지. 그래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농도가 너무 커도 거의 커지지 않아요. 이온끼리의 상호작용, 인력 같은 게 커지겠지, 그제? 너무 가까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온으로 나누어지는 걸 말하고요. 이런 게 이온화라고 했죠 아까. 그다음에 거기 이온화도가 나오는데 이온화도 수용액에서는 이온화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파라고 하는데 용해된 전해질의 양 몰분의 이온화된 전해질의 양 몰이라고 해요. 요즘에 몰수 이런 말 잘 안 써요. 용해된 전해질의 양이라고 해요. 몰수가 양이야 원래. 바뀌었어요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에 몰수를 지우고 용해된 전해질의 뭘로 고쳐요? 양으로 고치세요. 물질 양의 단위는 몰이죠. 몰. 용해된 전해질의 양분의 이온화된 전해질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10,000개 중에 10개가 물에 녹아서 그중 9개가 이온화되었다. 그럼 10,000개 중에 10개가 녹아서 그 중에서 몇 개가 이온화되었다? 9개가 이온화되었다. 그럼 10,000개 중에 10개가 녹아서 9개가 이온화되면 이온화도는 얼마니? 10분의 9지. 이거 많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요 이온화도는 물에 잘 녹나 안 녹냐를 따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녹은 것 중에 몇 개가 이온화되는 정보만 알려주는 거야. 그렇지. 이 얘기는 강한 전해질인 강산이나 강염기가 무조건 물에 잘 녹는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강염기 물에 안 녹을 수 있지. 이온화가 잘 되는 거야 녹은 것 중에, 그제? 그렇죠? 대표적으로 석회수, 그렇지? 수산화칼슘 수용액. 수산화칼슘 물에 녹으면 잘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아요. 녹은 것 중에서 이온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게 강염기야. 그렇지? 그렇게 돼.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녹는다는 개념이 아니야. 녹은 것 중에 몇 개가 이온화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10분의 9면 0.9란 말이야. 얘는 10분의 9 알파가 0.9면 꽤 크죠. 1에 가까우니까. 자, 그래서 이온화도는 보통 0부터 1 사이인데 보통 1이다라고 하면 아주 강한 전해질일 때 1이라고 놓고 계산할 때도 있어요. 주어지지 않을 때.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콜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0이다. 이온화도가 1이다, 0이다라는 건 무슨 전해질이야? 무슨 전해질? 비전해질이죠. 책은 알파가 0이겠죠. 그렇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농도가 같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이온화도는 커지고요. 근데 온도가 같을 때 농도가 묽을수록 이온화도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오스트발트 희석률이라고 해요. 오스트발트가 얘기했죠. 이온화도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 이걸 오스트발트의 희석률이라고 해요. 자, 오스트발트의 희석률은 뭐냐면 알파가 크려면 뭐가 높아야 돼요? 이온화도가 크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온화도가 크려면 수용액의 농도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1번, 2번에서 각각의 예를 들어볼까? 왜 그럴까? 자, 저 HCl 생각해봐야 얘들아. HCl이 무슨 결합을 갖고 있어? H와 HCl 사이에 무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니까 무슨 결합을 갖고 있어요? 공유결. 공유결합 갖고 있죠. 그럼 HCl 이렇게 공유결합 갖고 있어. 근데 얘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 갖고 있던 결합을 어떻게 해야 돼? 끊어요. 끊어야 돼. 이 끊을 때 뭐가 필요해? 에너지. 에너지.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잘 되겠지, 그지? 당연한 얘기겠지. 맞지? 끊어줘야지 이온화 되겠지, 그지? 전자를 잃고 얘는 얻고 H는 잃어서 H 플러스, Cl은 얻어서 Cl 마이너스. 끊어줘야 돼, 결합. 그다음 이 농도 얘기는 두 번째 얘기는 뭘로 생각하느냐? 두 번째 얘기 생각해 보죠. 이거는 HCl이 이제 물에 녹는다 해보자. 물에 녹아요. 그러면 산이니까 물한테 뭘 주겠네? 산은 물한테 무슨 이온을 줘? 다른 물질한테 수소를 내놓는 게 산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 산이니까 애시드 산의 종이가 수소를 내놓는 물질이야. 그럼 뭐가 되니? Cl 마가 되고 HCl은 H2는 뭐가 돼? 수소를 받으면 H3O 플러스가 되죠. 자, 농도가 묽어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농도가 묽어진다는 얘기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많아진다. 많아진다. 그럼 르샤틀리에 원리에 의해서 이쪽이 많아지면 반응 물질이 많아지면 그것을 없애야 되겠지? 정반응이 일어나니까 이온화가 잘 되겠지, 그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르샤틀리에 원리로 보죠? 청개구리 원리. 많아지면 줄이고, 줄어지면 늘리고 이렇게 거꾸로, 그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오스트팔트가 이온화도 알파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는데 두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야. 온도도 있고 농도도 있어요. 그래서 화투를 좀 초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화투에서 이것도 있지만 산의 색이 염기의 색이 나타날 때 산의 이온화상수 K, 염기의 이온화상수 KB를 배운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것은 K값, 표용상수니까 온도에만 관계돼요. 그렇죠? 농도에는 상관없잖아요. 이제 온도에만 관계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온화도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해질의 종류. 이온화도가 1에 가까워서 대부분 이온화된다. 강전해질, strong electrolyte죠. 그 다음에 약전해질, 이온화도가 0에 가깝다. weak electrolyte. 근데 책마다 찾아보면 약전해질의 이온화도가 얼마보다 작다는 게 안 나와 있어. 얼마보다 작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책을 쭉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일반화하게 나오는데요. 일반화하게 나오는데 보통 약전해질, weak electrolyte, 약전해질의 정의는 보통 책들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알파가 상당히 작아요. 0.05보다 작을 때가 약전해질이다. 보통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궁금할까 봐 적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 0.05보다 작을 때를 약전해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이 뻥인가 진짜인가 한번 볼까요? 산 봐봐, 산. 거기 도봉산, 북한산, 한라산 쭉 나와 있잖아. 염산, 질산, 그지? 산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0.05보다 작은 게 누구니? CH2COH, 아세트산과 H2CO3, 탄산. 맞네, 약산, 그지? 그 두 개 동그라미 쳐서 무슨 산? 약산. 왜? 0.05보다 작잖아, 그지? 굉장히 작죠? 약산. CH3COH와 H2CO3는 약산. 그럼 HCl과 HNO3는 무슨 산이야? 묶어서 강산, 그지? 염산과 질산은 강산. 그럼 자동 오른쪽에 염기, 강염기, 약염기 골라봐. 강염기 누구니 친구들? 위에 색이. 위에 세 개. NaOH, KOH, CaOH2, 그지? 0.05보다 훨씬 크고. 약염기 거기 뭐 하나뿐이 없어. 암내뿐이 없네, 암내, 그지? 암내는 냄새가 좀 고약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죠. 혼자 있잖아요, 그지? 약염기 친구가 없어요. 암내, 그렇지? 약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에서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강산 강염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몇 가지 강산 강염기를 좀 적어볼게요. 암기하면 좋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도움 받을 거야. 적어보세요. 강염기, 강산 강염기, 강산부탄, 강산 강염기. 자, 불러봐. 강산 뭐 있지? HCl. 그 다음에 H2SO4. 그 다음에 HNO3.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삼형제죠. 염산, 황산, 질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염산이 강산이면 같은 쪽의 수소암을 아래로 갈수록
핵간 거리가 멀어지니까 쉽게 끊어지겠죠. 결합 에너지가 작아져요. 쉽게 끊어지니까 쉽게 이온화돼. 염산아 너 강산이니? 그러면 FCl, BRI니까 CL 밑에 누구 있어? BR 있지. 그럼 HBR은 핵간 거리가 더 머니까 H와 BR 사이 쉽게 더 끊어지겠지. 더 강한 산이에요. 그래서 HCl보다 더 강한 산이 무슨 산이야? CL 밑에 있는 17쪽의 HBR이에요. 그럼 BR 밑에 있는 누구는? HI는 더 강한 산이야. 염산보다 그제? 이렇게 정의되는 거야. 그 다음에 HClO4라는 과염소산이 있어요. 이것도 산소가 많을수록 산소산에서 전기음수보다 큰 산소가 많아지니까 확 뺏어가 전자를. 그래서 확실한 ClO4- 를 안정화되고 안정환이 되고 H도 H 플러스로 안정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강산이 돼요. 산의 음이온이 안정화되죠. 산소산에서 산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산의 음이온이 안정화돼요. ClO4- 똑 떨어져 나가요. 물에 둘러싸여서. 그럼 H 플러스로 똑 떨어져 나가겠지? 그렇게 돼요. 자, 강용기 뭐 있니? 불러봐 친구들. NaOH, NaOH 또 KOH 또 석회수 아까 뭐라 그랬니? 석회수 CaOH2 그죠? 이거 강용기지만 진짜 안 녹아요 이거. 그지? 진짜 안 녹아요 그래. 이 이온화도는 크지만 용해도는 작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BaOH2 정도까지 알아둡시다. 이 정도 알아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쉽게 풀 수 있어. 또 뒤에 넘기니까 시험 나왔네요. 영자교 기출에 나왔던 실험입니다. 별표해 보세요.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 실험 위에 보면 도체, 부도체는 도체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지? 부도체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시간표 얘들아. 여러분들 시간표 물화지. 이거 왜 안 지워져? 굳어버렸네 완전히. 야, 손들 굳었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 얘들아, 어쨌든 책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니까 이번 주부터 물화지, 그다음에 물생지, 그다음에 물화생, 뭐 이렇게 바뀐대요.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봅시다.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리산 칼륨 수용액에서 이온의 이동 있죠? 이거 별표해 보세요. 이게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시험에 그대로 나왔는데 탐구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일단 황산구리 수용액부터 알아볼게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걸어주고요. KNO3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를 썼어요. 십자가 표시가 제로하고 해서 가운데 알아보게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뭘 떨어뜨린 거야? 황산구리를 떨어뜨렸어요. 황산구리 수용액.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일단 이 KNO3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냐라고 물어봤어요. KNO3 수용액으로 적신 거는 KNO3 무슨 역할이죠? 이 실험에서 역할이 뭘까요? 역할 얘기해볼까 얘들아? 얘가 무슨 역할을 하죠? 그냥 물에 적신 거름 중에 하면 되지 왜 꼭 KNO3 수용을 적셨지? 이유는 뭘까요?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물만 있으면 전류가 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죠? 물은 이온화가 조금 물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떨어뜨려 준 거야. 적셔준 거야 전체적으로. 그럼 얘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한 거야? 종이.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뭐? 전해질이죠. 여기 물이 있으니까 물에 녹아서 이온화돼서 전류가 흘러야지 뭐 이온이 이동할 거 아니야, 그제? 그래서 KNO3를 적셔놓은 이유는 KNO3 수용에 적셔놓은 이유는 KNO3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한 거야? 물에 녹아서 이온화돼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해질 역할을 한 거야. 됐죠? 그럼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어. KNO3 수용액에 적신 거름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온들이 어떻게 가는지 말해보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K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고 구리이온은 플러스고 저기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질산이온은 플러스고 황산이온은 마이너스. 그래서 각 극으로 끌려가는 애들을 적으라 그래요. 시험에서 각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마이너스에 누가 끌려가? K 플러스과 CO2 플러스가 끌려가고 플러스 극으로는 누가 끌려가요? SO2 마이너스와 NO3 마이너스 이온이 끌려가죠.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한다는 건 우리 눈으로 인지해야 되잖아요. 그 현상을. 어떤 이온이 무슨 극으로 끌려가는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알 수 있죠? 이 네 가지 중에서 누구 때문에? 그렇죠. 구리 이온만이 무엇을 갖고 있어요? 색깔을 갖고 있어요. 수용액 속에서. 수용액 속에서 구리 이온의 색이 무슨 색이야? 푸른색이죠? 맞아요. 그래서 수용액 속의 구리 이온의 색이 무슨 색이야? 푸른색이야. 그러면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리면 이 푸른색이 점점 어디로 이동해가요? 이 마이너스로 이동해가겠지. 푸른색이, 그치? 푸른색이, 그제? 그걸로 확인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실험은 뭐야? 양이온은 무슨 구로 끌려간다? 마이너스로 끌려간다. 오케이? 이게 결론이야. 그치? 따라서 구리 이온이 양이온이잖아, 그치? 그래서 양이온은 무슨 구로 끌려간다?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간다. 이동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실험이야. 그럼 반대로 음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하는 실험을 하려면 뭘로 해야 돼? 여러분들 배웠던 것 중에 음이온 색깔 있는 게 뭐야? 과 망가니즈 산이온이죠. MnO4 마이너스. 그지? 그게 음이온이잖아. 그럼 똑같이 해놓고 여기다 과망가니즈 산이온을 떨어뜨리면 되겠지. 수용액을, 그지? 그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그거죠.
오른쪽에 보면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야. 뿅뿅뿅뿅뿅 똑같이 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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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신 거름종이 전해질 써야 되겠죠? 똑같이 그제? 그 다음 여기 우리는 뭐 떨어뜨렸어? 과망가니산 칼륨을 떨어뜨렸대요. 과망가니산 칼륨 수용액 K, Mn, O4 수용액을 가운데 떨어뜨렸어요.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로 무슨 이온? 양이온 K 플러스 질산칼륨의 K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계는 질산칼륨의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과망가니산 이온의 MnO4 과망가니산 이온 마이너스 끌려가는데 이 중에서 색깔을 나타내는 건 누구다? 과망가니산 이온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색이네 얘들아? 보라색이야. 보라돌이야. 보라돌이. 보라돌이. 그럼 보라돌이는 어디로 가요? 보라색이 여기 있었는데 보라색이 지금 색깔이 없어서 점점 어느 극으로 이동해? 플러스 쪽으로 점점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하겠지, 그제? 그러면 이 실험의 결론은 뭐다? 색깔이 있는 과망가니산 이온으로 실험해 보니까 음이온은 무슨 극으로 이동하더라?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더라. 끝. 됐죠? 이거.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온의 색깔 기타 등등 이온의 색깔 수용액 속의 이온의 색깔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어디에서? 수용액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리온이죠. 얘는 푸른색이고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MnO4- 아마 이거 배웠을 거야 그지? 과망가니산 이온은 무슨 색이다? 보라색이다. 그랬지? 이 두 개는 꼭 알아두고요. 혹시 모르겠어요. 나올지. 잘 안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CrO4-, 크로뮴산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크로뮴산 이온 노란색. 그 다음에 다이크로뮴산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CrO7-2-는 주황색이 나와요. 그죠? 주황, 그지? 이렇게.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오고요. 위에 거 두 개는 꼭 알아둬야 돼. 알겠죠? 그럼 선생님 영작교 시험으로는 너무 쉬운데요? 한 번 배우면 다 풀 것 같은데 영작교 시험이 쉬운 것 같은데도 약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실험의 목적이 뭐야? 결국 결과가 뭐야? 목적. 음이온은 무슨 것? 플러스가. 양이온은 무슨 것? 마이너스가 이동한다는 사실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예.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실험이라고 해봐. 그러면 실험 2 설계해 보세요. 실험 2. 음이온은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끌려가고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끌려가는 걸 요 실험 장치를 가지고 실험 2를 설계해 보세요. 전원 장치 KNO3 수용액 적신 거름종이 전선 그지? 요거 가지고 해봐요. 물질은 바꿔도 돼요. 거기 들어가는 물질은 바꿔도 돼요. 알겠지? 전해질까지는 똑같이 쓰고 전지 전선 그 다음에 저기 뭐니 KNO3 수용액 적신 거름종에 다 똑같이 써요. 그다음에 그걸 안에 들어놓는 뭐 이렇게 용기 같은 거 그지? 근데 이제 이건 똑같이 쓰고 뭐를 바꿀 수 있다고? 그 넣어주는 물질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넣어주는 물질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실험 2 말로 해보자. 어떻게 설계하면 되죠? 음이온은 플러스 가고 양이온은 마이너스 가는 거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실험 2 실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떻게 설계하죠?
얘들아, 영재학교 과학고 시험에서 중학교 거 나와, 선행이 나와요. 중학교 거 나오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거 하면 돼. 뭐 있지? 아이디어를 내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눈에 보여야 돼. 이동하는 이제 색깔이 보이든지 뭐가 보이든지, 그지? 눈에 보이는 걸로 해야 돼. 뭐 있지? 뭐 있지 얘들아? 있는데? 보이는데? 보이지 않니 얘들아? 중학교 때 똑같은 실험 장치했다. 자,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지? 뭐 있어요? 뭐 있지? 실험 장치 똑같은데 뭐 있어요? 십자가 표시 이렇게 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쫄리다. 이게 지시약? 지시약 좋아요. 지시약도 가능합니다. 산염기를 써서 지시약을 하면 돼, 그지? 맞죠? 그럼 여기서 페노프탈렌을 적셔놔요. 그리고 NaOH 수용액 떨어뜨리면 OH-가 무슨 곡으로 가요? 플러스가. 그럼 페노프탈렌 염기에서 무슨 색이 돼요? 빨간색. 이쪽만 붉게 되겠지, 그지? 그거 말고 그것도 좋아요. 그거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하나 더 있어. 이게 더 그거보다 더 중학교적이야. 밀접해. 뭐 있지? 이거 있어요. 봐봐. 여기다 동시에 떨어뜨리는 거야.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슈! 꽝! 뭘 떨어뜨려요?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이쪽에 누구? 염화나트륨 수용해. 여기는 은과 앙금 만드는 거 뭐 있니? AgCl이니까 질산은 수용해. 동시에 꽝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머지 이온들도 이동해 가겠지만 중요한 건 뭐야? 나트륨 이온 일로 가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질산 이온 일로 가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안 보여. 그런데 안 보였던 게 보이죠. 왜? 누구 때문에 보여요? Ag 플러스 일로 갈 테고 Cl 마이너스는 어디로 갈 거야? 일로 가면 여기서 뭐가 생겨? 그렇죠. AgCl에 무슨 색 앙금? 흰색 앙금이 생기니까 양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 가는구나. 둘이 만났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되겠죠. 이게 또 좋은 예가 될 거야. 지시학도 너무 잘했어. 그래서 원래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보통 앙금 생성 반응과 저걸로 대답하는데 지시학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문제는 그게 있는데 그걸 맞춰버렸네. 와, 잘했어요. 3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자, 정리해보세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좀 잘 잤어. 아까. 그래서 하죠. 이 실험 문제. 잘 되겠죠? 이 중학교 때 다 나오는 실험입니다. 잘 기억해놔 얘들아. 얘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이름 정도는 적어볼게요. 크롬륨산이온. 얘는 옛날엔 중크롬산이온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다이크롬륨산이온이라고 해요. 네, 크롬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크롬으로 바뀌었지. 크롬이, 그지? 얘는 이름 있죠, 책에. 과망가니즈산이온이야, 그지? 이름 있어요. 생략할게. 어떤 친구가 겨울방학 때 시간 놀다가 여자애였는데 겨울방학 때 와 완전 막 빡세게 열심히 하더니 한과영어를 들어갔어요. 근데 가서 진짜 유명하게 놀았나 봐. 유명하게 놀아서 거의 꼴찌에서 막 그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또 졸업할 때쯤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좋은 결과를 이뤘는데 어쨌든 겨울방학 되게 중요합니다. 좀 힘들긴 하겠지만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런지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면 실력이 쑥쑥 자랄 겁니다. 지금 몇 시니? 7시 끝나는 거지 얘들아. 그쵸? 2분 남았네. 자, 2분간 정리하세요. 배운 거 정리하고 여기까지. 너무 자세히 했나 이거 결정 나가지도 못했네. 어쨌든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 좀 깊게 하면서 뭐가 나왔는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좀 길게 했는데 시험에 나온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똑같은 유형이 자주 나와요. 이 구에서 이 구에서 자, 그다음에 깜빡 숙제를 해야지 친구들. 숙제를 해야 되는데 딱히 뭐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알잖아. 3페이지만 풀어봐요. 어차피 다 배웠던 거니까 중학교 때 250쪽까지 248에서 250 248에서 250이 숙제입니다. 이건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했어요.